정부의 국정 운영과 참모 뒤에 숨지 않고 국민께 있는 요즘 많이 힘드시죠. 봄은 깊어가는데 민생의 어려움은 쉬 풀리지 않아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습니다. 그동안 제가 국정 운영해 온 것에 대해서 이런 국민들의 평가가 좀 많이 부족했다, 이런 것이 담긴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런 정책과 이런 것을 국민들에게 좀 설명해드리고 소통하는 것이 많이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 그리고 그 기자회견 질의응답에 앞서서 모두 발언 형식의 국민 보고 내용 오늘 있었거든요. 자, 지금부터 평가 그리고 분석 좀 자세히 해볼 텐데요. 오늘 오랜만에 두 분 모셨습니다. 지금 여야 대변인 자격으로 나와 계신데요. 윤희석 국민의힘 성인 대변인 나오셨고요. 그리고 맞은편에는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스튜디오에서 오랜만에 뵙네요, 두 분요. 선거가 자, 있어가지고. 예, 오늘 대변인의 시각으로 오늘 좀 또 깊고 날카롭고 한번 이런 분석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기자회견과 관련된 내용 좀 정리 좀 해볼까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우선 2주년 기자회견 25분간 국민 보고 형식의 모두 발언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이어서 장소를 옮겼죠. 집무실에서 이제 브리핑룸으로 내려와서 75분간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합하면은 90분이 되네요. 90분. 아니 100분이군요. 100분. 굉장한 시간이에요. 그리고 기자들의 질의응답은 총 질문이 20개가 나왔는데요. 분야를 정치, 외교안보, 경제, 사회 이렇게 분야를 나눠서 질문을 받았습니다. 자, 다음 화면은요. 오늘 나온 주요 정치, 사회 관련 이슈입니다. 번호가 지금 매겨져 있죠? 이게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나왔는데 주요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데 우선 총선 패배와 관련된 질문 나왔고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에 대한 질문, 그리고 이 해병대원 특검 지금 뭐 국회 통과돼서 지금 뭐 거부권 행사 여부 이게 관심사잖아요. 이거. 그다음에 조국 대표, 이준석 대표의 만남에 대한 그 의향도 물어보는 질문이 있었고요. 이종섭 전 대사건 그리고 한동훈 전 위원장의 관계 등등등 질문이 많이 나왔습니다. 우선요. 두 분 대변인께 구체적인 내용을 좀 하나씩 짚기 전에 평가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평가에는요. 그동안 지적을 받았던 윤석열 대통령이 불통 이미지가 있다. 이 부분. 이게 혹시 좀 옅어졌는지 오늘 회견을 통해서. 그리고 답변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좀 어떻게 하시는지 두 가지 내용을 담아서 평가를 하신다면 어떨까요? 우선 윤석 대변인. 불통 이미지는 오늘 회견으로 해서 어느 정도는 이제 씻겨 나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회견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질문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유롭지 않았다면 또 모르겠는데 오늘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자유로운 질문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굉장히 하실 말씀 다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적어도 국민들께서 대통령이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만한 회견이었다고 보고요. 예. 내용 면에서 뭐 야당에서는 많이 비판을 하지만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 관련 부분에 있어서도 사과라는 단어를 쓰셨고 그 전에는 그 명품백 관련해서 정치공세라는 말씀을 좀 하셨는데 그 얘기 아예 안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면도 평가받아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예상대로 긍정적인 점을 부각시켜 주셨어요. 자, 그러면 한민수 대변인께서는 두 가지 관점. 네. 자, 그동안에 있었던 불통 이미지 이게 좀 어떠졌는지 그리고 답변의 전반적인 내용을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우리 국민들이 보기가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습니다. 우리 민주국가에서 정말 21개월, 1년 9개월 만에 이제 회견을 하셨는데 저만 그런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많은 국민들이 답답한 마음을 씻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가령 이제 모두 발언 국민 보고 형식이었는데 좀 전에 우리가 들었습니다마는 대통령은 어떤 설명이 부족했다, 소통이 부족했다 이걸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알고 또 우리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4.10 총선의 민의는 대통령께서 이제는 집권 2년 동안의 좀 운영 보니까 도저히 이건 아니다 해서 국정 기조를 좀 바꿔달라. 예. 그리고 전반적인 국정의 방향과 이런 걸 바꿔달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대통령 말씀에 전체적으로 흐르는 맥락은
지금까지 방향도 옳았고 이렇게 했다. 많은 성과를 했는데 설명이 좀 부족했던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접근은 우리 국민들 보시기에 흔쾌히 받아들이기에는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보면은 만약에 대통령 말씀하신 대로 제가 자화자찬이라는 표현을 써서 좀 대통령께 미안합니다만은 좀 평가를 했어요. 좀 가혹한 논평을 냈는데 만약에 성과가 있었다면 총선에서 어떤 대통령 말씀대로 윤석열 정권이 또 국민의힘이 저런 성적표가 나왔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압축적으로 평가를 좀 해주세요. 형식과 내용에 대한 평가가 좀 있었습니다. 자, 그럼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 모두 발언에서는 사실 그동안에 펼쳤던 정책 그리고 앞으로의 정책에 대한 계획 이런 거 위주로 한 25분 정도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나 사실은 정치권 국민들의 관심은 그 이후에 있었던 질의응답 특히 정치적 현안과 관련된 답변에 집중이 됐거든요. 자, 그럼 아까 봤던 키워드 화면 다시 한번 좀 불러올까요? 여러 가지 질의응답이 있었는데 여기서 1번, 2번입니다. 1번은 아까 총선 패배 원인 좀 나왔거든요. 그리고 2번이 김건희 여사 관련된 거. 그리고 3번이 해병대원 특검 관련된. 요게 사실 굉장한 현안이에요. 둘 다 공통점은 특검이란 내용이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럼요. 2번과 3번과 관련된 윤석열 대통령의 답변 따로 좀 들어보겠습니다. 제 아내의 그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께 걱정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입니다.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그냥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니냐. 순직한 그 사고 소식을 듣고 저도 국방장관에게 질책을 했습니다. 만약에 국민들께서 이거는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라고 하시면은 제가 특검 하자고 먼저 주장을 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이제 압축적으로 좀 저희가 정리해서 이 영상으로 좀 전해드렸는데 우선 윤희석 대변인, 네.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에 대해서 사과란 표현이 처음 나온 것 같아요. 앞서서는 뭐 여러 가지 뭐 대담 형식인데 뭐 유감에 가까운 표현인데 이번에 사과가 나왔어요. 이건 좀 달라진 입장으로 봐야 될까요? 그렇죠. 지난번에 KBS와의 대담을 통해서 하신 정확한 그 워딩은 예. 적절하지 못해서 안타깝다였습니다. 안타깝다. 예. 이번에 사과를 드리고 있다. 그 사과라는 표현이 들어갔기 때문에 전혀 입장이 다르다. 그 말씀을 제가 모두에도 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것은 많은 변화가 있는 거다. 물론 정치 공세라는 것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치 공세에 따른 기획이라 저는 보는데 어찌 되었건 간에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부분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어찌 되었던 그런 사람과의 만남을 했다는 것이 현명하지 못했다는 것을 적시를 했단 말이죠. 거기에 사과란 단어가 들어갔으니까 입장이 완전히 바뀌었다. 적어도 국민들께는 그런 의사표시를 했다고 인정받아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한민수 대변인, 이 사과 부분하고 그리고 다만 이 특검 이거는 좀 정치 공세로 본다. 이런 입장까지 동시에 같이 밝혔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명품백 수수 의혹은 제가 선거 기간에서도 많은 우리 주민들을 보면은 그 부분에 분노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특히 어떤 공정과 상식, 살아있는 권력 수사 이런 걸 많이 앞세우지 않았습니까? 근데 본인 부인 문제에 있어서는 정말 언제나 뒤로 빼거나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께서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의 김정숙 여사, 이재명 대표의 부인인 김혜경 여사가 이런 벌건 100주 대낮에 명품백을 받았다. 그러면 검찰이 가만히 있었겠느냐. 이런 걸 많이 의문을 던지시더라고요. 그럼 대통령께서는 지금 사과 드리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또 입장을 밝히지 않았어요. 만약에 검찰에게 엄정한 수사를 해라. 이 정도의 말씀은 나와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많은 국민들은 이 명품백 문제에 대해서 뭐 그 목사, 최 목사라는 분을 스토킹으로 경찰이 수사한다. 이런 기사들을 접할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좀 미흡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더군다나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놓고 이미 그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그리고 지난 2월입니까? 또 폐기까지 됐는데 우리 이제 민주당에서는 22대 때 다시 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정치 공세라고 한다면 우리 국민들의 많은 여론조사에서 뭐 절대 다수가 찬성하고 있는데 이 법을 정치 공세로 치부해버리면 국민들이
이걸 예. 대통령이 진짜 총선 이후에도 제대로 민의를 알고 있는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특검법 부분은 지금이라도 좀 전향적으로 예. 앞으로 또 해병대원 순직 사건도 얘기하겠습니다만은 대통령이 전향적 자세로 나와주시는 게 국민들로부터 좀 호응을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한미수 대변인 이제 민주당의 분위기를 전체적으로 대변으로서 전해주신 건데 그럼 김건희 여사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에 변화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아이, 겁니까? 그럼요. 지금 보면은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뭐 고집불통인 것 같아요. 대통령이 변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아니 사과를 했잖아요. 어. 뭐 특검법 일단 검찰 수사 지금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검찰 수사를 엄정하게 하라 이 말을 안 했다고 해서 인식이 안 바뀌었다고 하시는 거는 그건 너무 과한 해석이고 그다음에 도이치모터스 특검법 저희가 그 법에 관련해서 부적절하다 또 그 부적절함을 넘어서서 법 논리상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많이 드리면서 결국 거부권 행사했잖아요. 예. 22대에 다시 추진한다고 하시니 그럼 민주당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법안 내용을 보고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지 이미 폐기된 법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오늘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었다고 봐요. 근데 벌써 여당 내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지난 대선 선거운동 기간도 그랬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이런 말씀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거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백드롭을 뒤에다 크게 붙였습니다. 예.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이걸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저만 기억하는 게 아니고 우리만 기억하는 게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본인 배우자와 관련됐다고 해서 이거를 국회를 통과된 법안을 거부권을 썼고 그리고 지금 김건희 여사에게는 좀 미안합니다만 한두 가지입니까? 지금 여러 가지 관련된 의혹들이. 예. 근데 지금 뭐 하나 정리가 안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총선을 넘겼고 지나갔고 앞으로 집권 3년에 대해서 대통령이 밝히는 자리인데 야당에서 추진하고 있고 추진돼서 왔는데 거부권을 행사한 이 법안 자체를 이건 정치적으로 공격이다.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해버리시면 정치 공세란 표현이 나왔죠. 그렇죠. 정치 예. 공세가 뭐 정치적 공격이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치부를 해버리시면 그럼 지금까지 이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특검법 그리고 각종 의혹은 분명히 밝혀져야 된다. 이거를 요구하는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는 뭐가 되겠습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대통령이 과연 국정조를 바꾼다? 아니면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서 새롭게 국민들의 마음을 받아들이겠다? 저는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믿기. 지금 이게 이제 김건희 여사 관련된 것도 이제 특검 사안이란 말이에요. 지금 민주당, 뭐 조국혁신당 이런 데 자꾸 이제 거론하는 그런 특검 중에 하나인데 실제 이제 현안이 된 특검은 이제 국회를 통과해서 정부로 넘어가 있는 이 특검은 해병대원 특검이거든요. 오늘 아까 방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목소리 들었는데 윤희석 대변인 약간 조건부 수용으로 들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뭔가 여러 가지 수사 결과 이런 게 미흡한 게 있고 국민들이 약간 납득하지 못한다면 그때는 스스로 본인 스스로 이거 특검 얘기를 하겠다 주장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거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근데 조건부 수용에 가깝죠. 이게 조건부라는 게 뭔가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내세운다 이게 아니고 지금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대해서 그 이첩 과정에서의 외압 관련한 수사는 공수처에서 하고 있잖아요. 예, 공수처입니다. 최근에 공수처에서 수사 속도를 굉장히 높이고 있습니다. 예. 계속 소환 조사하고 있잖아요. 관련자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공수처에서 수사한 내용을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특검을 할 수 있다. 그 내용이 미진하면은 본인이 먼저 특검을 요청하겠다는 의지까지도 밝혔기 때문에 예. 조건부라는 단어 그 외에 좀 적절한 단어를 제가 찾지를 못하겠는데 저는 이 상황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다 하겠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그럼 싶은데. 일단 지금 국회를 통과해서 정부로 넘어가 있는 이 해병대원 특검법 안은 이거는 약간 거부권 행사가 예고됐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 법에는 또 그 법안 자체가 갖고 있는 논리적인 결함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특검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에서 추천한 민주당이 2명을 추리게 돼 있죠. 거기서만 임명하게 돼 있는 거니까 거기서 민주적 정당성이 아무리 민주당이 뭐 과반 절대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예. 맞느냐. 그다음에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점 그런 것을 결함으로 들어서 거부할 가능성이 높죠. 지금 말씀드린 것은
특검 이번에 통과된 특검 법안 자체의 어떤 거부권 행사나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 전체적인 일반적인 얘기를 하신 거라고 봐요. 이 진실을 밝힘에 있어서 공수처의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특검 먼저 얘기하겠다. 이 말 속에 다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한민수 대표. 저는 조건부 수용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예. 대통령께서 받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정말 대통령이 지금 오늘 기자회견에서 드러낸 의중대로 이 해군 해병대원 순직사건 특검법을 최종 거부권을 행사한다면은 정말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인데 국민적 저항에 큰 저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해병대원이 순직한 게 언제인지 우리 국민들 기억하십니까? 지난해 7월입니다. 그리고 그걸 제대로 수사하겠다는 해병대의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항명죄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리고 많은 언론을 통해서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개입, 축소, 은폐 의혹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의 측근이라고 하는 검사 출신 비서관이 법무부의 법무관리과 통화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사건 기록이 경찰로부터 회수됩니다. 이게 우연입니까? 이거를 어떻게 지금 경찰에 맡겨놓고 주시겠습니까? 이제는 공수처에서 수사를 지금 갑작스럽게 한다? 지금 언제가 지났는데요. 지금 이런 이제 권력형 어쩌면 은폐 의혹이 나오는 수사는 특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밝혀져야죠. 그랬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빨리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를 하시겠다는 혹시 마음이 있으면은 접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 법안 내용을 자꾸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이 법안이 툭 튀어나온 게 아닙니다. 해병대원이 순직한 이후에 많은 논의를 하자고 우리 야당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응하지 않았어요. 결국은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되고 해서 결국 본회의를 이제 통과한 겁니다. 그건 얼마입니까 지금? 10개월이 넘어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다시 이 법안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다? 그리고 비대통령에 속하지 않은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후보로 임명한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왜 이건 전형적인 내로남불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그렇게 다 했었습니다. 대통령에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에 추천하는 특검으로 변협에서 4명을 추천하고 그중에 대통령에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에서 2명을 대통령께 추천을 하는 겁니다. 이런 거기 때문에 법안 내용 중에는 제가 볼 때는 큰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다른 법안도 아니고 본인의 배우자랄지 이런 특검법도 아니고 우리 해병대원, 우리 국군 장병이 병사가 대민 봉사를 하다가 억울하게 희생된 사건입니다. 그럼 진상이 밝혀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대통령의 대통령실 여당도 지금 거부권을 하겠다는 식의 어떤 분위기랄지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건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민감한 현안인데 지금 두 분이 뭐 차분하게 말씀하시면요 전혀 다른 입장과 지금 논평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대변인으로서. 오늘 나온 질문 중에는 역시 이제 정치적 현안들이 많았는데 이종섭 전 호주 대사 건 그리고요 최근에 영수회담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소수 아직은 국회의원 신분은 아니지만 22대 국회가 들어오게 되면 소수 정당이 되는 각 당의 또 대표들이 있거든요. 그 대표들과의 만남에 대한 의향 뭐 이런 질문 좀 나왔어요. 들어보시죠. 출국 금지는 인사 검증을 하는 정부 기관에서도 전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출국 금지를 걸면은 반드시 불러야 됩니다. 소환도 하지 않고 2번을 계속 연장을 하면서도 소환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저도 어렵습니다. 어떤 정치인도 선을 긋거나 하지 않고 늘 열어놓겠습니다. 그리고 이 협치라고 하는 것이 한술밥에 배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절대 이 협치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자세 이런 것들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석 대변인? 네. 특히 이제 조국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만납시다, 회동하자고 자꾸 얘기하는데 오늘 그 질문이 나온 거예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의 답은 어떤 정치인과의 만남도 선긋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말 만날 가능성이 있을까요? 예, 저는 대면해서 예. 대화를 나눌 기회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기회는 어떤 형식일까요? 그러면 그냥 뭐 어떤 행사장에서 인사하는 정도입니까? 아니면 따로 정말 봅시다라고 얼굴을 맞대고 뭔가 얘기하는 자리일까요? 그런 정치 상황이 있을 거예요. 일단 22대 국회는 21대랑 다르게 예. 야당의 의석수가 훨씬 더 많고 오. 또 제2야당이라고 할 수 있는 조국 신당이 또 있기 때문에 예. 적어도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인 어떤 대화의 자리를 마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치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 그것을 꼭 조국 대표라고 한정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정치인 누구냐에 선을 긋지 않고 만나겠다는 말씀을 하신 거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한민수 대변인은 조국 대표, 윤석 대표를 저 질문의 취지는 그거였을 거예요. 각각 따로 윤석열 대통령이 회동을 할까? 그 질문의 취지는 그걸로 보였는데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건? 저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광복절 경축식이랄지 예. 이런 데에서 뭐 여야 대표들이 쭉 계실 때 예. 그때 막 악수 정도하고 말 그대로 조우죠. 그 정도는 몰라도 그건 회동이 아니라 조우라고 표현하죠. 조우죠. 그래서 조국 대표가 이제 명실상부한 22대 국회에서 제3당의 대표기 때문에 만약에 대통령께서 윤 대통령께서 만나려고 하고 본인이 국회 협조를 받을 일이 있으면 당연히 저는 만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준석 대표의 당도 뭐 세석입니다마는 예. 충분히 만나서 협조를 구한 게 맞는데 제가 부정적으로 보는 건 21대에서도 과반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를 진짜 그렇게까지 안 만났어요. 우리가 그렇게 만나서 민생을 논의하자고 해도 총선 이후에 지지율이 폭락한 뒤에 그제서야 연락이 오셔서 만났는데 글쎄요. 조국 대표나 이준석 대표를 본인 두 분 다 어찌됐든 좀 껄끄러운 사이 아니겠습니까? 예. 만나가지고 대통령이 뭔가를 좀 먼저 다가설 거다? 저는 지금 봐서는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윤석 대변인께는요. 가정을 좀 해보겠습니다. 방송 전에 이 질문을 꼭 좀 해달라고. 국민의힘 대변인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 질문 꼭 해달라고 하신 분이 계셨거든요. 오늘 이런 회견, 뭐 모두 발언과 이 장시간에 걸친 이 회견을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전에 했더라면 총선 결과가 달라졌을까? 이걸 물어봐 달라고 하더군요. 달라졌을 것 같습니까? 네,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그만큼 오늘 회견이 제 입장에서는 예. 평가받을 만한 부분이 많았다. 그렇게 보기 때문이에요. 어. 총선 전에 이런 정도의 회견이 있었다면은 예. 서울만 해도 5% 안쪽으로 진 지역구가 5군데가 있거든요. 아. 그런 정도는 당선권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수도권 특히 서울로 서울만 해도 집중해도 5개. 그 정도 또 경기도나 이거 수도권까지 치면은 굉장히 좋은 결과가 진짜 결과보다는 다른 결과가 나왔을 것 같다. 예,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컸던 회견이었기 때문에 예. 제 입장에서는 아쉬운 마음이 많죠. 저희가 108석으로 이제 또 의석수가 많이 줄었는데 예. 지금 이 상황보다는 훨씬 더 나은 총선 결과가 나왔으리라. 그래서 오늘의 이 회견이 만시지탄인데요. 예. 앞으로도 뭐 아직 3년 임기가 더 있고요. 총선은 또 4년 후에 또 있으니까 예. 그런 것을 봐서라도 국민 여러분들과의 소통의 자리가 계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근데 총선 결과가 지금처럼 나오지 않았으면 이 회견이 없었던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 역으로 볼 건 아니고.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근데 이러한 소통 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논리적이지 없었는데도 총선 결과가 좋았으면 이번에도 그럼 소통을 안 할 거냐 이거는 제가 볼 때 논리적으로 아무튼 안 맞다고 뭔가 약간 봐요. 만시지탄 느낌도 있고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이걸 좀 빨리 했더라면 네. 예를 들어서 올 초, 뭐 올 2월 정도라도 이런 자리가 있었더라면 그러니까 4월 1일에 그 의대 정원 관련해서 담화를 발표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때도 굉장히 국민들과 소통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한 건데 그것이 제대로 전달이 안 돼서 어떤 분들은 그것이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났다고 평가하는 분도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무튼 좀 아쉽다. 총선 전에 했다면 결과가 좀 달라졌을 것 같다. 아쉬운 곳이 많다 그 뜻이네요. 한민수 대변인께는요. 네. 오늘 좀 아까 뭐 여러 가지 소개를 좀 드렸는데 그 나왔던 질문과 답변에 대해서 오늘 나오지 않은 질문 중에서 아 이거는 좀 나왔으면 했는데 안 나왔더라 하는 게 있었습니까 좀? 저는 있었습니다. 어떤 있는데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짧게 예. 저는 총선 전에 했었어도 더 나빠지거나 아니면 그대로였을 거다 생각합니다. 아 영향이 없었을 거라고 영향이 보십니까? 아니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정치 공세다. 아 해병대원 순직 사건 특검법은 안 하겠다 사실상 예. 이렇게 얘기했는데 총선 결과가 좋아졌겠습니까? 대통령이 전파는 뭐 한 1시간 넘게 2시간까지 쓰셨더라도 100분 썼더라도 예. 전 결과가 오히려 더 안 좋을 수도 있었겠다 생각을 하고 예. 저는 이런 질문이 없었던 게 좀 아쉽습니다. 대통령이 이제 국민 보고 모두 발언 형식에서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제가 뭐 기자를 좀 오래 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전 지금 정부 들어서 가지고 그 민주주의의 위기 중에 가장 또 핵심적인 징후 하나가 저는 언론에 대한
가혹한 참 폭압적인 접근 태도라고 봅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우리 민주화 이후에 언론사, 기자들을 압수수색한 정권이 있었습니까? 방송을 저렇게까지 탄압한 정권이 있었습니까? 방통위, 방심이 정말 거의 제 표현이 좀 거칩니다만 때려잡자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기회가 저한테 주어졌다면은 정말 대통령은 여전히 3년 동안의 임기가 남았는데 예. 이런 언론 정책을 쓸 겁니까? 언론을 이렇게 적대적으로 접근할 겁니까? 이 질문을 던졌을 겁니다. 자, 오늘 뭐 20개의 질문이 나왔지만요. 현장에 취재한 기자들 중에 아쉬움들을 많이 표현했다. 그리고 손드는 기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질문을 못하는 기자들도 꽤 많거든요. 또 한 번의 자리가 있을지 한번 좀 기대해 보고요. 자, 오늘 두 분 대변인 모셨는데요. 윤희석 국민의힘 서인 대변인,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좀 자주 뵈는 것 같습니다. 자주 만나니까 좋죠. 질문 많이 준비하셨습니까? 오랜만에 하는 거니까 오늘 질문 충분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언론과의 소통을 더 자주 갖고 언론을 통해서 또 국민들께 설명하고 저희가 미흡한 부분을 부족한 부분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이런 기회를 계속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시간을 드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줄여야 할 것 같습니다. 더 하시죠. 지난 2년간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 앞으로 이런 기회를 더 자주 만들어서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보신 영상은 오늘 기자회견의 여러 가지 모습들, 내용보다는 모습들로 좀 소개해 드렸는데, 자, 지금 두 분 대변인이 나가시고 네 분의 패널 다시 좀 모셨어요. 오늘 다양한 이슈, 오늘 회견까지 관련해서 다양한 이슈 좀 다뤄볼 건데요. 우선 앞에 동그란 판넬을 제가 바로 드렸거든요. 이게 뭐냐면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한 평가를 하시는 건데 점수를 쓰시는 거예요. 오늘 기자회견을 100점 만점에 몇 점을 주실까라는 점수를 쓰시는 겁니다. 그리고 설명해 주실 건데 쓰시는 동안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여야 반응도 좀 나왔는데요. 저희가 좀 묶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국정 방향 그리고 주요 내용에 대해서 소상히 직접 설명도 해주셨고 또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에는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여러 가지 민감한 사항에 관해서도 저는 많이 진전된 소통을 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나 하는 심정으로 지켜봤지만 결과는 역시나였습니다. 총선 결과에 대한 성찰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국민의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는 몹시 실망스러운 회견이었습니다. 자, 지금 영상이 나가는 동안 쓰시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딱 보니까요. 지금 이 화면 제 왼쪽에 계신 분들은 아주 간략하게 숫자 그리고 오른쪽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복잡한 뭔가를 쓰셨어요. 이게 좀 특징인데 우선 제가 내부인데 시간을 뭐 짧게만 드릴게요. 점수의 이유를 말씀해 주실 건데 우선 이준우 전 여의도연구원 기획위원께서는 90점이네요. 네. 이유가 뭡니까? 90점을 주신? 네, 마음 같아서는 100점인데요. 예. 마이너스가 5점씩 있습니다. 하나는 조금 늦게 기자회견 하셔서 좀 안타까워서 아쉬워서 늦은 거 5점. 네, 늦은 거 5점.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자리를 좀 더 자주 마련해 달라. 예. 그런 바람 포함해서 마이너스 5점. 이렇게 해서 90점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거의 만점인 거네요? 내용은 만점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맞은편으로 가보겠습니다. 맞은편으로 가장 복잡한 뭔가를 쓰셨는데 박용훈 민주당 천년미래연석회의 부의장. 네. 뭐예요? 뭘 쓰신 겁니까? 지금 결과가 0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사님처럼 박절하지 못해서 예. 점수를 후하게 사실 줬었는데요. 예. 이 앞에 10점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사과가 좀 발전했다. 그래서 10점이고 10점. 다음 10점은 저출생 대응 기획부. 이거 참 저는 10점을 오늘 줬어요. 계획을 네.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20점은 질문은 20개 받아가지고 하나당 1점씩 참 많이 받으셨다. 그러면 고생했다. 40점이잖아요. 합하면. 그런데 곱하기 0을 했어요. 왜냐하면 최상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을 사실상 거부하셨기 때문에 점수가 아무리 많아도 곱하기 0을 하면 0이 됩니다. 그래서 0점을 드립니다. 거의 지금 뭐 극단적 점수 차이가 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서조국 변호사께서는
100점이에요? 예. 이유가 뭡니까? 100점의 이유. 예를 들어 이제 그 시험 채점할 때 틀린 게 없는데 억지로 깎을 필요 없죠. 억지로 이 점수를 깔 필요 없다. 예. 제가 보기 정말 각본 없는 드라마고요. 그 답변을 보고 기자들의 질문도 훌륭했습니다. 기자들도 다양한 분야에 많이 잘 물었어요. 예. 그다음에 답변도요. 제가 평소에 방송할 때 주장과 저는 100% 일치했거든요. 아, 서정욱 변호사 주장과 일치한 답변이 100%. 나왔다고요? 왜냐하면 이제 최상병 특검도 공수처가 미흡하면 내가 특검하겠다. 예. 이랬고요.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도 지금 전담팀이 검찰에 있잖아요. 보고 나서 할 수 있는 거고 이미 도이치 모터스에게 털만큼 털었습니다. 그때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파우치에 대해서는 또 사과도 했고요. 예. 사과도 했고 뭐 이번에 뭐가 문제입니까? 어느 부분에 점수를 까야 됩니까? 그래서 100점. 아니 그러니까 틀린 데가 없잖아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 모습에서 가장 많이 달라진 점이 있었다면 어떤 걸 좀 주목하신 게 있을까요? 아마 이제 달라졌다기보다 이게 원래 윤석열 다움이에요. 이게 윤석열 대 본 모습인데 이제까지 너무 저는 기자회견 안 한 게 그게 윤석열 다움이 아닌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윤석열 다움으로 앞으로는 이렇게 소통할 겁니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는 기자회견은 한 개 달라진 거다 이 뜻이 되는 건데 지금요. 마지막으로 김상경 정치평론가께서도 뭔가 복잡하고 고치고 막 그랬는데 일단 설명 뭐 F인데 복잡하잖아요. 예, 40점. F. 그러니까 F가 몇 점을 매겼을 때 F였는지 제가 기억이 좀 40점, 가물가물해가지고 낙제 점수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네. 이유가 뭡니까? 다시 해야 된다. F면 재수강. 그 기자회견 다시 하라는 뜻입니까? 다시 해야 된다. 어떤 걸 보고 다시 저는 이게 하라고 우리 두 느끼셨어요? 지금 국민의힘 그러니까 아니죠. 국민의힘이 아니라 어쨌든 그 여권 패널 분들을 보면서 뉴스와이드 시청률을 굉장히 걱정해 주시는구나. 저는 이게 시사 프로에 나온 건지 예능 프로에 나온 건지 순간 헷갈렸습니다. 네. 그렇게 저는 너무 대통령에게 좋은 쓴소리를 안 하시면 제가 볼 때는 다음 지선도 어려워집니다. 저는 어쨌든 제가 좀 쓴소리 대신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예. 최상병 특검 총선에서 민의로 확인됐다.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받아들이셔야 돼요. 지금 정치하시겠다면서요, 이제는. 네, 이제 검사 정체성 좀 버리고 정치인으로서 좀 다시 거듭나시겠다면서요. 예. 총선 민의로 확인됐는데 뭐 아직도 뭐 법이 어떻고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국민들이 그거 몰라서 하라고 합니까? 불신하니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 지금까지 모든 것이 좀 불신의 대상이 되니까.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다 했다? 그거 대통령의 생각일 뿐이잖아요. 국민들이 부족하다고 하면 미진하면 특검 한다면서요. 지난번에 다 했는데 미진하다고 국민들이 생각하잖아요. 그럼 특검 해야죠. 예? 그러니까 제가 보면은 아직까지도 대통령께서는 본인이 아는 것,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 위주로 생각을 하시고 다른 사람의 생각은 전혀 감안하지 않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점수 분포가 너무 차이가 나요. 0점, 40점, 90점, 100점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요. 이게 저는 재수강으로 해주십시오. 재수강까지 나왔습니다. 이게 같은 답안지를 채점한 건지 의문일 정도로 점수가 많이 났습니다. 알겠습니다.